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 전 시의원은 제명이 결정됐고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미정 시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보좌관 업무를 맡은 A씨에게 최저임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박미정 광주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 1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당은 박 의원이 시의원 신분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징계일 뿐 의원직 수행은 가능합니다. 광주시당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최영환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박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도 현직 시의원인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2명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윤리특별위를 열어서 그에 맞는 절차와 진행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윤리특위를 가동해 자정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9대 광주시의회.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좌관 업무와 임금에 대한 징계 논의인 만큼 윤리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시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모레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병훈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한 상태이지만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도 후보를 낼 예정이어서 경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71살 주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해서 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간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이사회 체제를 끝내고 정상화한 지 2년 만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징계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처장단들이 보직을 사퇴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혜정 기자의 보도로 보시죠. 조선대학교는 A 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수업 시간을 채우지 않고 급여를 탄 사실을 적발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조선대 B 교수는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매년 7억 원씩 지원받던 교육부 사업에서 탈락해 조선대로부터 해임됐습니다. 이 같은 비위 사건을 두고 조선대 이사회와 대학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대학장 등 책임자들도 징계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커진 겁니다. 이사회 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자, 즉 해당 대학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하라고 민영돈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이 민 총장은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었다며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총장의 징계 제청권과 이사회의 징계 요구권을 분리했는데 이 사이에서 법리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사회는 보름 전 징계 제청을 거부한 민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와 대학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관련 책임자 3명 가운데 2명이 현재의 대학본부 처장단 소속이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5.18 민주화운동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민 1세대인 최석호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의 날 제정 결의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참석 의원 6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18 관련 마지막 수배자인 고 윤한복 열사가 망명해서 민족학교를 세우고 5.18 알리기에 앞장섰던 곳입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 도심의 옛 뱃길이 복원됩니다.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 뱃길을 따라서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2.5km 구간인데 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송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 순천 동천에서 보트놀이하는 모습입니다. 1980년대까지 동천 두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순천만에서 동천을 따라 지금의 오천동 인근 옛 사비포까지 배가 올라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4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옛 동천 뱃길을 복원해 박람회장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도심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동천테라스 선착장에서 출발해 새롭게 조성 중인 저류지 정원과 꿈의 다리,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을 잇는 2.5km 구간입니다. 저류지 정원이 이번 박람회 사실 핵심 포인트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류지하고 국가정원을 연결해서 볼거리를 연계하는 수단으로 일단은 그 수상보트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순천 도심에서 국가정원 한복판인 호수정원까지 뱃길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도입되는 수상보트는 12명 정도 탈 수 있는 소형으로 순천시는 수심 1m 정도면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수심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 하천에 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배가 다니는 약 폭 5m 부분만 수심 유지하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살짝 준설만 한다면 박람회장뿐 아니라 도심 속 정원까지 알리겠다는 게 순천시 주요 전략. 옛 동천 뱃길이 관람객을 도심으로 안내하는 통로가 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정부가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계획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철화 사업 계획에 따라 열차 운행 횟수가 하루 6차례에서 40여 차례로 늘어나 교차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우회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계획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가 내일부터 15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연안 해역에서 기상 악화 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로 해경은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취약지구 순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대조기 기간인 내일부터 15일까지 진도와 목포, 영광의 해안지대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거센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는 중부지방과 달리 광주 전남 지역은 흐리기는 하지만 오늘은 비 소식은 없고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에는 어제보다는 다소 선선하지만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우선 내일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위치나 강수량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더 꼼꼼히 보셔야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는데요.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고흥 31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영암 32도, 진도 31도로 후텁지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이후로도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